생방송이에요. 자, 우리 주원 아리님, 미안합니다. 잠깐만, 예, 좀 이따 우리 다시 듣기로 하고, 예,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천안에서 왜 전화하셨어요, 지금? 지금 방송 중인데요. 예? 아, 그러세요? 예. 감사드리고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 하실 말씀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자, 예. 바질라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요, 여러분들의 채팅을, 제가 지금, 우리 또 채팅창이 또 오류가 났어. 나 여기 있다님 감사드리고요. 네. 가만있어 보자. 아까 여기까지 인사한 것 같아. 일단 지우개로 지우고, 이게 또 이 채팅창에 자꾸만 오류가 생기냐. 순차님 감사합니다. 오늘 뭐 또 1시에, 예, 오늘 뭐 무슨 1시에 스포츠 중계가 있다면서요? 예, 오늘 1시에 무슨 중계, 연평 갤러, 뽀큐, 반사, 예, 오늘 1시에 여러분들 무슨 축구 중계인가? 야구 중계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시까지 임팩트 있게, 예, 할게요. 일단 임팩트 있게 하기 전에, 오늘 남편이랑, 둘이 이제 시내를 나갔다 왔는데, 너무 웃기는 거 이제 가면서 끼끼덕거리면서 얘기한 게, 남편 블로그에 5,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지난번에 4,000명이 들어왔을 때 아차 싶었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딱 다시 막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막 애들이 몰려오니까 일부러, 예, 조선일보에서 딱 뜬 거, 조선일보에서 뜬 걸 봤다든가, 애들이 몰려올 기미가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오세훈 비리를 막 갖다가, 메인에다가, 오세훈 시장, 지난 4년 동안 자기 개인 재산은 36억이 56억으로 늘어나고, 서울시 빚은 13조 몇천억에서 11조가 늘어서 25조가 됐다. 딱 올리고, 빚이 7천억이다. 예, 이러면서 이제 막 홍보를 한 거야. 정말. 우리 부부는, 정말 감각이 탁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망치부인 남편 까로 들어왔던 5,000명 중에, 예, 실제로 댓글을 남긴 거는 이제 뭐, 몇백 명 안 되고, 나머지는 와서 보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이래갖고 오세훈 시장의 비리를 말이에요. 아주 효과적으로 홍보를 했답니다. 고마워요.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 들어온 건 5,000명인데, 악플 단 거는 몇 명이 안 돼. 즉, 5,000명 중에 한 악플 단 게 중복 단 거까지 합쳐봤자 한 300명 되나? 예, 한 3,400명 되나?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 정도나 악플 달고 나머지는 보고 가는데요. 아주 훌륭한 홍보 효과였어요. 예, 우리 신랑이, 닉네임 망치부인은요, 바꿔주세요. 네, 차세대 개그님, 예, 닉네임 망치부인이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예. 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망치부인 남편의 블로그를 띄워주신 덕분에 오세훈 시장의 비리를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까지 있었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신랑 블로그에 와가지고 어떤 애가 막 열심히, 전라디언, 홍어, 좌빨 이렇게 막 쓴 거야. 예. 근데 누가 그랬다며? 이 사람 고향 사천인데. 누가, 이제 막, 민주당, 홍어, 좌빨, 전라디언 막 쓴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고향 경남 사천인데?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DC 인사이드에 올라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누가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경상도 번호를 찍어갖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딱 경상도 어투로 받으니까 잘못 건 줄 알고 끊더래요. 예. 정말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라도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뭐라 그러나 모진 착각? 예. 망치부인을 어떻게든지 이제 이 전라디언으로 좀 까고 싶은데 말이에요. 저 서울 이화여자대학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나셔서 월남하셨어요. 예, 어머니는 충남 공주분이시고요. 예, 안타깝게 신랑은 경남 사천이죠. 전라도하고 끈이 없어, 끈이.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약 올라서 뒤지겠죠. 예. 아니, 너네는 지역 감정을 말이야. 아무나 나가서 그렇게 함부로 풀면 안 되지. 경남 사천 출생. 인터넷에 딱 김용석 치면 나오는데, 거기 가갖고 그냥 디립다 홍어 전라디언 쓰다가 개망신 당하고, 아유, 부끄럽지? 하여간 귀여운 것들이죠. 네. 자, 저기, 나는 말이에요. 오늘 언론에서 우리 부부가 한 4군데 나가지고, 와, 오늘 이제 그 시내 모임 나가면은, 우리 막 다 알아보겠구나. 막 우리 요즘에 신문 난 거 많이 보겠구나. 본 사람이 없어. 아이, 내가 진짜 짜증나가지고, 진짜, 예. 우리 입으로 말이야. 우리 오늘 신문에 4개 났어요. 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아이, 진짜. 네. 오늘도 뉴스 또 너무 많이 올려놨네, 지금. 아닌가? 몇 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그거, 어디 갔니? 뷰스의 뉴스. 오늘의 가장 충격적인 기사, 예. 부터 이제 좀 다룰게요. 예. 예. 가만히 있어보자. 김경준, 다 쓰는 MB 것, 미 법원에 청원서 제출, 비밀리에 미 법원에 제출, 김경준, MB 이 재판에 출석해야, 예. 자, 지금, 저기 여러분, 본방을 얼려놔가지고요, 답답하시지요? 본방은 보통 생방송 중에 얼려놓습니다. 여러분, 저기, 대화하실 분들은요,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세요. 중계방은 대화가 자유로워요. 자리가 몇 개 안 남았다. 예, 한 40개밖에 안 지금, 40개밖에 자리가 없으니까요. 빨리 중계방으로 이동하시면, 제가 이 중계방, 여기를 계속 보면서 방송을 할 거거든요. 예, 그쪽으로 빨리 좀 이동해주세요. 예, 여러분 지금 자리가 몇 개 없어요. 지금 빨리 이동을 해야 그나마 망치부인한테 할 말을 하십니다. 예. 자, 우리, 네. 망치부인 방송에서요,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블랙리스트를 드립니다. 예, 강퇴시키고요. 이유가 뭐냐? 지역차별이나, 아니고요. 지금 이게 연북계에서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는 제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니까요. 호남분들, 죄송하지만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얘네들 미치겠지? 김경준, 예, 다 쓰는 MB 것이다. 여기서 MB가 누군지 아시죠? 예, 그럼 다 쓰는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BBK 주가 조작 등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지난해 11월 다 쓰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6필 서류를 미국 법정에 제출하며 이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현지 시간 재미 언론인 안치홍 씨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스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8일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는 요지에 옥중 청원 서류를 제출했다. 영문으로 된 이 문제의 옥중 청원 서류는 A4 용지 11쪽에 볼펜으로 빼곡하게 작성돼 있다.
문제의 청원 서류는 영등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경준 씨가 누구를 통해 전달했고 미국 지역에서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 한국 추정에서 지난해 11월 6일 10시 18분부터 12시 8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팩스를 통해 미국 내 어디로 보내져 11월 8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스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은 지난 2003년 5월 30일 다스가 김경준 씨, 김씨 부인 이보라, 김씨 누나 에리카 김, BBK, MA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2007년 8월 20일 다스가 패했으나 항소를 제기, 재판이 진행되다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13일 중단됐으나 2009년 1월 20일부터 재판이 제기돼 현재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아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2003년 5월 30일에 다스가 김경준 부인 이보라, 김씨 누나 에리카 김, BBK, MA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다스가 BBK까지도 소송을 걸었군요. 근데 이 소송이 2007년 8월 20일에 다스가 패했대. 근데 항소를 제기해갖고 재판이 진행되다가 대선 직전에 갑자기 중단이 됐고 2009년 1월 20일부터 재판이 제기돼서 현재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안치홍 씨가 입수한 영문 서류에 따르면 김경준 씨는 문제의 서류에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소송의 당사자라며 이 대통령이 소송의 피고인 BBK, MAF, 원고인 다스, 그리고 LK 이뱅크, EBK 시큐리티 등 5개사 전권을 행사하는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김경준은 또 중죄로 기소되기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BBK의 의사결정에 전권을 행사했으며 강연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면 MB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했다며 다스는 MB가 BBK나 김경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스 회장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 등이 EBK의 주요 주주이며 사실상 다스는 MB 소유이며 MB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상은이 형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 형? 이명박 대통령 형하고 그 다음에 처남이 EBK의 그 주요 주주이고 사실상 다스는 MB 소유이고 MB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다스는 MB의 형 이상은 씨와 MB의 처남 김재정 씨의 명의로 돼 있지만 이는 현대 회장이었던 MB와 현대차에서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 현대차 회장이었던 MB와 현대차에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회장이었어요? 현대차 회장이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현대건설 사장 아니에요? 현대건설 사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현대차 회장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MB가 그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현대건설 사장,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MB와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MB는 다스라는 회사를 BBK에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다스가 만들어진 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에서 나간 다음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는 또 MB의 큰아들 이시영이 다스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며 이는 MB의 실소유서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스의 김모 사장과 권모 부사장도 MB가 현대 재직 때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MB를 소송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원고의 청원은 기각돼야 되며 MB와 김백준
비서관이 이 소송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준이 이날 미 법원에 제출한 청원 서류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원고의 청원에 대한 반대란 제목의 서류로 모두 67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반 11쪽은 김경준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서한이며 나머지 56쪽은 이 대통령이 회장으로 기재된 BBK 및 MAF의 브로셔, 이명박 대통령이 LKE뱅크, BBK, MAF, EBK 증권 등 4개 회사의 회장으로 기재된 LKE뱅크 브로셔, BBK 정관 등 3가지 증거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요 증거 서류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저 윗부분의 주장은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경준이 첨부한 3가지 증거 서류는 대부분이 이미 알려준 서류로 김경준이 다스 소유 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새롭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안치홍 씨는 분석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경준 씨는 원고인 다스 측은 김경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고인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3일 미니트 오더를 통해 오는 4월 11일 속개된다고 명령했다. 망사 김치 부인? 이건 또 무슨 얘기야? 현재 다스 측은 미국 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 앤드 펠드 LLP를 변호사로 선임 재판에 임하고 있다. 미안해요. 내가 영어를 잘 못 읽어. 안 씨는 다스가 MB 소유라는 김경준의 주장이 과연 사기꾼의 허무맹랑한 주장인가?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이 밝혀지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스의 소유주 문제는 도곡동 땅 판돈 일부가 다스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와 괴를 같이 한다며 향후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안 씨는 자신이 문제의 김경준 청원서를 입수한 경위와 관련 김경준 제출 서류는 미 동부시간 지난해 12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법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입했으며 이 소송과 관련 원고와 피고의 서류 그리고 판사의 약식 명령 등 법정 서류는 최소 747건이 넘고 특히 재판이 재개되면서 MB정권의 출범 이윤이 2009년부터 제출된 서류도 2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인 11쪽의 자료라는 거죠. 그래요. 일단 다스가 김경준과 김경준 부인을 소송을 걸었다가 패배한 이유는 뭔지 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몰라. 제갈 원숭이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히 모르는데요. 혹시 BBK 전문가가 누가 없을까? 본방을 얼린 이유는요. 이래야 또 본방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 정부가 노무현이나 김대중보다 낫지 않나요? 전혀 안 나아요. 전혀 안 나아요. 현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국제적인 순위 떨어진 거, 국제적인 순위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간 거, 모든 걸 다 보면 알겠죠?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오늘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못해요. 서희독경님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을 설명하다 보면 오늘 밤을 새워야 돼.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못 다뤄. 너무나 많아갖고 다 못 다루고 오늘 걸리는 거 몇 개만 하라고. 오늘 걸리는 것만 봐봐. 오늘 망치 부인이 읽어주는 것만 보고 그것만이라도 한번 판단해 봐요. 이명박 대통령이 도대체 인류인지 아닌지 직접 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뉴스가
내가 뉴스가 너무 많아서, 아까 뭐 우리 조선일보에 우리 김용석 의원에 대한 기사는 제가 허위사실인 거를 보여드렸고요. 예. 자, 망사 김치부인, 망치부인한테 관심 있어요? 잘 가. 예. 예. 망치부인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면, 강태블랙이거든요? 나중에 왜 강태블랙이냐 후회해도 소용없어. 네. 자. 오늘 이제 이것도 아까 다룬 기사니까 넘어가고요. BBK 얘긴 다뤘고, 그 다음에, 부채 40조 늘려놓고, 보수는, 최고 10억 챙겨. 아까 우리 이명박 정부, 옛날 노무현 김대중 정부보다 낫지 않나요? 했던 사람 있죠? 자, 이 기사도 잘 봐주세요. 예.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분, 잘 봐주세요. 자, 부채는, 40조를 늘려놓고, 보수는 최고 10억 챙겨. 이게 이명박 정권의 사람들이죠. 평균 연봉 1억 4천만 원, 12개 기관은 매출도 줄어. 재정부 평가 대상 59명 중 37명이 보통 이하, 10명은 낙제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성적표죠. 이명박 대통령이 낙하산, 자기 선거운동원들 낙하산으로 꽂아준 애들에 대한 성적표예요.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기업 기관장 134명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교체된 인사들이다. 대부분이 현 정부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상당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을 맡아 정부 출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인물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년의 임기 만료를 앞둔 이들 기관장의 경영 성적표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영 상태도 악화됐다. 그런데도 기관장들은 많게는 임기 중에 10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다. 야, 이들은 모두 올해 중 교체될 예정이다.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2차 낙하산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고 10억. 낙제점 받은 기관장들이래요. 인천 항만공사, 부산 항만공사, 청소년 상담원, 대한주택보증,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예, 이런 사람들, 예, 우리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 을 낙제점으로 운영한 인간들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예, 탁월평가 기관장 한 명도 없어.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134명 중 2009년 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됐던 기관장은 59명이다. 이 중 최고 등급인 탁월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다. 80점 이상인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장도 2명뿐이다. 김상수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70점 이하를 뜻하는 보통 또는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37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60점 이하인 미흡 성적표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 기준인 리더십, 노사관계 개선 등 공공기관 선진화, 기관별 고유과제 등에 대한 부진한 성과를 냈다. 기관 평가 성적도 좋지 않았다. 기관 평가 대상이었던 52개 기관 중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평가받은 곳은 한국전력 한 곳에 불과했다. A를 받은 기관은 16개, 나머지 35개는 B이야. 평가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 하여튼 내용 읽어보시면요. 평가가 형편없다. 그 다음에 매출 66% 곤두박질. 현재 기관장 재임기간에 실적이 뒷걸음질 친 기관도 많다. 12개 기관은 현 기관장 취임 전인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매출이 감소했다. 봐봐라. 노무현 김대중 정부보다 이 정권이 낫지 않나요? 아까 질문했던 분. 지금 있어요? 아까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낫다 그랬던 분? 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예. 자. 그래서, 66.1% 급감. 한국환경기술원은 59.9% 마이너스. 친환경 상품진흥원은 마이너스 48.6%. 한국벤처투자는 41.7%가 마이너스. 대한주택보증은 마이너스 36.3%.
이렇게 매출이 크게 줄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7개 기관은 매출이 2년 전보다 늘긴 했지만 증가율은 5%가 채 안 됐다. 보면 딱 나오죠? 네. 자, 뭐 기타 등등 넘어가서 연봉은 2억 이상이 수두룩했다. 예. 평균 연봉이 1억 4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저기 한국투자공사는 4억 6,700. 그 다음에 산업은행장이 4억 6,200. 한국기업데이터가 2억 7,900. 그 다음에 진병화 기술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2억 6,400, 2억 4,600, 600. 와, 이거 다 누구 돈으로 주는 거냐? 취임 후 2년간 2억 5천을 받았고 2년간 5억 원 이상을 받았다. 2010년까지 연봉을 합하면 일부는 3년 임기 동안 10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 보면 보이지? 딱 보니까 보이지? 이래도 모르겠어요?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어? 이것만 가지고는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북한 찬양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연히 구속되지. 자, 네. 요거 조금 아까 읽은 기사이고, 그 다음에, 레임덕 모든 조건 충독, MB판 엑소더스 시작되나, 생존을 위한 몸부림, 한나라, 정동기 파동, 선상 반란. 예. 자, 이게 뭘까요? 정동기 파동.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우리 진지하게 읽어보아요. 레임덕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MB판 엑소더스 시작되나, 생존을 위한 몸부림, 한나라 정동기 파동, 선상 반란. 각종 의혹에 휘말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마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10일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집권 4년차에도 우리 갈 길을 가겠다던 청와대도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믿었던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본격적인 레임덕, 말 그대로 MB판 엑소더스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인준투표 결과도 장담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은 이를 레임덕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상수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동기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며 정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또 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국회 인준투표일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국정수행에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더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의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왜? 이미 도덕적 치명상을 받은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감행할 경우 오히려 야당에게 대여공사의 장을 허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준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파장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남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여당이 정동기 사퇴 카드를 제기한 것은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한 일종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고려해 험악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 회의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은 당당한 한나라당이 돼야 내년 총선과 대선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정부의 인사나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바꾸고 고치고 바로잡아서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되도록 노력하자.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정동기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을 언급하면서 만일 우리가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과 기준, 강론을 마련했다면 공직 인선 과정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이처럼 재론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안상수 대표에게 당청 관계를 바로 세우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한 각오와 지시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반응이 나왔죠? 예, 굉장히 또 분노했다는 현실적으로 믿었던 여당마저 등을 돌리는 마당에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형식으로 내정을 철회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여권 일각에선 이번 인사를 주도한 임태희 대통령 실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등 후폭풍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 파동 직후 불거진 새로운 당청관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여권 내부의 논의도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실제 정동기 파문을 바라보는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인준투표를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 전원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할 정도라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분포는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거구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동기 불가론이 확산된 상황에 인준투표를 진행할 경우 여당의 반란표로 인준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혐오 영상이 나와서 자르고, 네. 여당의 반란 더하기 정보의 유출 더하기 유력한 차기 주차는 전형적 레임덕 징후. 게다가 정동기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손꼽히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내정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단순히 원오브댐 장관이 아니라는 얘기다. 레임덕 예방 차원이라는 한나라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문이 본격적인 레임덕의 신호탄으로 읽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정치 컨설턴트 민의 박성민 대표는 통상 레임덕의 지구는 정부의 정책이나 인사에 대한 반란, 기밀사항 등 정보의 유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존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짚었다. 최근 민간인 사찰 파문에서 나타났듯이 검찰의 수사 정보가 그대로 야당에 흘러들어가는 등 정보의 유출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인데다 한나라당이 정동기 불가론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여당의 인사 반란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여튼 이런 기사에 정동기가 뭐가 문제인지가 딱 같이 들어가 있으면 딱 좋은데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쉬워. 예, 한사랑하자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정동기, 예, 지금 이 정동기 후보,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의혹이 지금 몇 가지죠? 예, 지금 감사원장 후보인 정동기 후보에 대한 의혹이 지금 몇 가지죠? 일단 전관 예우, 예, 그 전관 예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BBK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예.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발언하시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 아세요? 누구더라 하는 말이에요? 예. 어윈님, 네. 어윈님? 지금 누구한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어윈 롬멜님? 국가 내란죄가 뭐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라당에? 국가보안법 신설 2항을 위법하신 거는 아시나요? 그 어윈 롬멜, 에르빈 롬멜, 그 국가보안법 신설조항 2항이 뭔지 한번 써봐. 시청자 게시판에. 그 국가보안법 빙신된 거 몰라? 우리 연북계리 국가보안법을 어제 그제 병신 만들었는 바람에 국가보안법 위반했다 해도 겁이 안 나. 너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겁이 안 나. 국가보안법? 그거 법이야? 북한 사이트 막 가고 말이야. 북한 사상 막 보고 말이야. 북한 방송, 북한 신문 보는 애들이, 그게 이적행위가 아니라는 동, 그게 왜 죄가 되냐는 동,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니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이대니? 나가? 내보내주세요. 예.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예.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너 지금 네가 갖고 온 게 무슨 뜻인지는 아니? 여러분 지금요 우리 롬멜이라는 애가 갖고 온 법안 읽어드릴게요.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부더러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그렇게 하란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정부니? 어이 롬멜 쪼다 인증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정부야? 너 나한테 지금 월급 주니? 아이 나 이거 진짜 모자라도 진짜. 아니 저걸 지금 망치부인이 국가보안법 위반했다고 지금 갖고 온 조항이야? 너네 왜 그래? 진짜 어저께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그 저촉의 낱말 뜻하고 위반은 틀리다는 거야. 저촉과 위반은 틀립니다. 당당히 썼어. 뭐가 틀리니? 그랬더니 저촉과 위반이 틀린 실례라 하면서 법의 저촉, 법률의 저촉 이걸 갖고 왔어. 아 씨발 저촉의 뜻이 두 가지야. 상충되어 거슬리다라는 1번 뜻, 2번은 법규나 법률을 위반했다 두 가지 뜻. 국가보안법 법에 저촉될 수 있다 할 때 저촉은 2번이고 법에 저촉할 땐 1번이야. 그거 구분을 못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당당하게 쓰고 어저께 바보 인증을 하더니 오늘은 지금 또 내가 정부를 보여? 내가 행정부니? 너네 나한테 월급 줘? 1조 6,250억 원 주고 있니? 저 바보 새끼 저거. 야 연북계 니들도 쪽팔리지? 니들도 너희들의 그 동료에 대해서 참 부끄럽지? 사뭇 부끄러울 걸로 보여? 아유, 정말. 정말. 어려서 그러겠지? 예. 정말 부끄럽지? 아유. 어떻게 너네는, 그렇게, 모여 있는 애들이. 한글이나 읽어, 20대들아. 예. 그 다음에, 사표낸 감찰팀장. 요 얘기도 또 봐야 되고. 진짜 이거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자, 일단 뉴스가 너무 많은데요. 구제역으로 근무하던 여 공무원 유산을 했고, 공무원 2명은 순직을 했다. 예. 6455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뮤지컬을 보러 가셨다는 거죠? 예. 지금 공무원들은 막 순직하고 유산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뮤지컬을 보러 가신 게 지금, 또 발각이 된 거죠? MB, 조선 동아가 구제역 안 다루니 심각성 모르냐. 이상돈, 보수자는 불편한 진실 눈 감고 정권은 그걸 진실로 알아. 구제역이 재앙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안이한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책임론을 펴고 나섰다. 이상돈 교수는 그러니까 이 구제역이나 다뤄 이 씹새들아. 괜히 멀쩡한 김용석 시의원 디립다. 아니 이건 기자 새끼들이 말이에요. 한글을 못 읽어. 접속한 사람과 공격한 사람과 너네 지읒 비읍 시옷 기역 이건 접속이라고 읽어. 그러나 공격은 기역 이응 기역 기역 이걸 공격이라고 읽어. 접속한 사람과 공격한 사람 그거 구분 못하면서 조선일보는 한글 못해도 기자 되니? 너네 조선일보는 한글 못해도 기자 막 돼? 그러니 개소리를 삑삑 싸더니만 이제까지 구제역에 대해서 조선동아는 안 다뤘어요? 난 몰랐네.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는 구제역을 안 다뤘어요. 나 중요한 사실인데 몰랐구만. 이상돈 교수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구제역이 전국적 재앙으로 번져가고 있다. 구제역과 광우병이 동시에 나타나서 돼지와 소를 전부 살처분해야 됐던 10년 전 영국에서의 참사가 혹시 우리나라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며 한국 축산업 붕괴를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살처분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소돼지 매몰 작업은 너무나 처참하다며 구제역이 이렇게 확대된 데는 초기에 방역이 소홀했던 탓인데 정부 당국이 최초 발생 농가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마저 있으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최초의 발생 농가에 대해서 허위 진술까지 강요하고 이거 완전히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야? 이거 지금 김정일하고 뭐가 틀려? 김정일하고 뭐가 틀려?
그는 이어 화살을 언론으로 돌려 구제역에 관한 신문 보도를 훑어보며 이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은 신문은 한겨레이고 그 다음이 경향과 중앙이며 조선과 동아가 가장 미온적이란 점이 눈에 띄인다. 사설에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조선 동아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구제역 발생 후 한겨레가 6건, 경향과 중앙이 각각 3건의 사설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던 사실을 적시한 뒤 조선일보는 사설을 한번 내보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엉뚱하다. 조선일보 2010년 12월 24일자 사설 쇠고기, 돼지고기 안심하고 먹을 분위기 만들어줘야는 구제역은 인간의 무해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공연한 공포를 덜어줘야 된다는 것이 주된 요지라며 조선일보를 정조준했다. 이게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이 이거였어? 어? 이어 정부가 이런 과학 지식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 잘못된, 아니 이런 미친놈들 봐라. 지금 망치부인하고 김정일이 갔대. 야 이 미친놈아, 망치부인은 이제까지 북한 사이트 한 번도 안 가봤다. 북한 찬양하는 사이트 한 번도 안 가봤고 북한 관광도 한 번 안 가봤고 니들이 그렇게 욕해 맞이하는 북한에 돈 한 번 퍼준 적이 없다. 그런데 망치부인은 김정일? 야, 너 그 연북계를 갔었어. 연북계는 김정일. 연북계 이퀄 김정일이야. 연북계 애들이 북한의 사상을 마구 읽고 북한 찬양 사이트에 맨날 돌아다니고 북한의 방송 보고 북한의 신문 보고 그것도 정부에서 막아놓은 거 억지로 뚫고 들어가서 고의로 보고 연북계리 김정일이지 미친놈아 왜 망치부인이 김정일이야. 종로에서 뺨 맞고 서울역 가서 화풀이 한다고 미친놈들 아니야. 망부 고소미? 망부님이 너를 고소해주길 바래? 그래, 너 고소했다. 잘 가. 하여간 미친놈 새끼들이에요. 아니, 이제까지 김정일의 사상과 김정일의 주장을 그렇게 자주 보고 다닌 새끼들이 누구더러 망치부인과 김정일이 갔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련한 놈. 계속해서요? 자, 그는 이어 정부가 이런 과학 지식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 잘못된 상식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국들도 구제역의 괜한 공포가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국민도 평소와 다름없이 쇠고기, 돼지고기를 소비해 축산농가의 위기 극복을 돕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즉 이 주장이 지금 조선일보의 주장이야. 구제역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 제가 본방은 끌게요, 채팅창을. 지금 정부가 구제역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한마디의 비판도 없이, 구제역 소고기, 돼지고기 먹어도 안전하다. 그 주장을 지금 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보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는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단 1회만 사설을 내보냈다. 1월 7일자 사설 구제역 확산 정부 정치권 농가의 공동 책임. 이 사설은 구제역이 정부와 정치권 농가의 공동 책임이라고 뒤늦게 질타했다며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후에 모두에게 책임 있다고 쓴 셈이니 이거는 면피용 사설임이 너무나 눈에 보인다라고 힐난했다. 면피용이 아니라 양비론이죠. 그는 물론 신문이 사설을 열심히 쓴다고 구제역이 막아지진 않는다. 또 신문 사설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항상 정확한 진단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어떤 신문이 어느 문제에 대해 사설을 얼마나 내보내느냐는 그 신문이 갖고 있는 관심의 정도를 보여준다. 짐작하건대 청와대 등 집권 세력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불쾌해서 잘 들여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들이 열심히 보는 신문에는 구제역에 관한 사설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며 MB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신문은 정권의 불편한 진실에 눈감고 정권은 그런 보도를 진실로 알고 있는 요즘의 세태를 보여준다고나 할까라며 MB정권과 조선동아를 싸잡아 질타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이상돈 교수님하고 이 영혼의 교감을 느껴? 우리 이상돈 교수님은요, 전혀 다른 주장을 하셨지만, 그 조선동아일보의 구제역에 대한 얘기를 다루셨지만, 오늘 망치부인이 하루 종일 주장한 내용이나 이상돈 교수님의 주장이나 같은 내용이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신문이다. 아우, 정말 감동이에요, 이상동 교수님.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저기, 어저께 기사인가? 예, 어저께 기사인가에 보니까요,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 영웅 보러 간 거, 예, 여기 있다. 아우, 지금 1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어머, 어떡해! 어저께 추천 몇 개인지 못 봤죠? 아, 내가 진짜, 800226. 어저께 추천이 몇 개인지 보신 분? 어저께 1000개도 안 됐어요? 아, 1665? 어제 추천?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 추천해주신, 네. 어저께 추천해주신 1665분께 감사드리고요. 1600,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겠구나. 예, 맞아요. 예, 1672, 1600, 예. 그 다음에, 저기, 출첵은, 출석 체크는 1195? 예. 잠깐만요. 어저께 추천 마지막 확인하신 분, 1700개 정도이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 확인하신 분, 출석 체크는 참 남아있죠? 맞아. 출석 체크가, 어. 1282. 예. 그 추천은 1670이고요. 저기 출석 체크는 1282. 내가 추천해달란 말도 못했는데.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우리 저기 12시가 넘었으니까 우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예. 이 노래 또 들으면 욕하겠지? 예. 아이, 이 노래가 참, 귀에 예. 저기, 선예가 불렀어요? 예, Maybe. 차가운 가슴이 어느새 조금씩 녹아내렸나 봐. 왜? 안경 안 쓰니까 이뻐 보이는구나? 자, 예, 지금 이제 다시 12시가 넘어서요. 추천하고 출석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경 쓰는 게 더 이뻐요? 그 안경 쓰는 게 더 이쁜 사람도 있고, 안경 좀 벗어봐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너무 안경만 쓰니까, 예, 뭐라 그럴까, 너무 안경을 쓰니까 새로워 보이려고? 니도 변화해줘야 돼. 눈썹도 지우면 더 이쁠 것 같아. 야, 너 나가! 예. 최신 핑크 풀테로? 노짱! 너도 나가! 안경 써도 역겨운 동그라미 너도 나가. 야, 운사무, 강태. 생방송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문의했을 때는요, 예, 제가 문의했을 때는 접속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북계를 다 처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요 굉장히 갈등하는 것 같아요.
국정원은 원칙과 기준을 똑바로 세우세요. 예, 2007년이랑 많이 틀리죠? 6.25는 북침입니다. 6.25는 남침입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그거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애들 있어요? 그 옛날에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했던 애들 지금 다 뉴라이트가 있어요. 예. 그래요. 자,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아직도 많아요. 누가 그러냐?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애들 도대체 누구니? 그런 애들은 좀 신고를 해봐야 돼. 예. 남침이에요, 남침. 남침이 맞고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에치슨 라인인가, 거기에서 남한을 제거하는 바람에, 남침을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북한으로 공격해 들어간 건 아니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바보 아니야? 그때도 그거 아니에요. 에치슨 라인을 후퇴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남침 위험성이 많아졌는데 아무 대비 안 하고 있다가 끝난 거 아니야. 예. 예, 남침은 남한을 침략했다는 얘기예요. 남한으로 내려왔다. 북침이라는 거는 북한으로 침략해 들어갔다는 얘기고, 남침은 남쪽으로 침략해 내려왔다는 얘기고요. 이건 남침이 맞아요. 우리 쪽으로, 남쪽으로 쳐들어온 게 맞고,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유도했다. 그런 주장이, 미국인 교수, 브루스 커밍스, 예. 미국인 교수 브루스 커밍스라는 교수가 그 문제를 제기했죠. 예, 그 사람이 무슨 북한학과 교수인가 그래. 그 미국인 교수 주장이 이제,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후퇴시킴으로 인해갖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예. 브루스 커밍스가 교수예요. 예. 브루스 커밍스가 지금 무슨 학장이야. 예. 예. 이거는 미국 교수의 주장이에요. 북침 주장한 애들이 어디 있어? 우리 방에서 북침 주장한 사람 손 들어봐. 예. 우리 방에서 북침 주장한 애들 손 들어봐요. 매니저님 강퇴시켜 주세요. 예.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당시에 미군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방어선을 설정하면서, 남한을 고의적으로 뺐다. 남한을 원래는 이제 38선까지 에치슨 라인을 그었어야 됐는데, 미국의 방어선을 한반도 바깥으로 빼내면서, 일본까지만 방어선을 긋는 바람에, 이 소련과 북한이 남침을 도발하게끔 유도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인 무슨 학장인데요.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인가? 예. 그게 이제 대학생들이 보는 책인데요.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네. 연북계리 북한을 엄청 싫어하는데, 너네 왜 맨날 북한의 사상과 북한의 방송, 북한 신문, 그 다음에 북한 사이트 막 가냐? 진짜 싫어하는 거 맞아? 거짓말 하지 마. 너네 싫어하는 척 하면서, 스토킹 하는 거 아니야? 싫어한다면서 왜 그렇게 북한의 방송, 신문, 북한 사이트 왜 이렇게 미쳐있냐? 너네 겉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이야. 북한을 미워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북한 좋아하는 거지. 꼭 보면 말이에요. 남자애들 중에 지네가 좋아하는 애들 막 괴롭히잖아. 이 초등학교 교실에 가본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 계속 괴롭힌단 말이야. 계속 따라다니고. 내가 볼 때 너네 연북계는 딱 그거야. 싫어하는 척 하면서 좋아하는 거. 그지? 너는 맨날 망치 부인 말을 안 듣고 맨날 북한 말만 듣더라? 미친 새끼들. 나가 이 새끼들아! 연북계 다 나가 이 빨갱이 새끼들아! 얼른 나가! 저 새끼들 진짜 웃긴 새끼들이야. 아니 세상에 말이에요. 아니 나 같으면 나는 이제까지 난 연북계처럼 보고 싶지 않은 거는 나는 가본 적도 없어. 맨날 4년 동안 정사계린이 연북계린이 와서 지랄 연병을 떨어도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물론 못 찾아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길 어떻게 찾아간지 몰라갖고 못 간 것도 있어. 그러나 뭐 연북계 보고 싶지도 않아. 그 연북계라는 걸 가서 보고 싶지도 않고, 누가 스샷 떠서 온 거, 사실 그 열어보는 거조차도 싫어. 근데 너네들 싫다면서 왜 그렇게 가서 보니? 미친 거 아니야? 너네 북한에 중독됐지? 너네 저기 북한 아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일 아리. 요즘에 우리 일반인적인 사람들은 주원 아리, 김주원 씨한테 푹 빠져갖고 주원 아리 하고 있는데, 너네 정일 아리 하는 거 아니야? 막 김정일 얘기를 하루라도 안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손가락이 떨리고.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너네 북한 사이트 가갖고 계속 똥 싸고 오줌 싸면서 있는 거지. 그지? 내 말이 맞지? 아니, 나는 북한 신문, 북한 방송, 북한 사이트, 그게 왜 궁금하니? 나는 호기심 자체가 이렇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너네 김정일 아리 하고 있지? 너네 김정일 좋아갖고 죽겠지? 그러니까 맨날 거기 가 있지? 그리고 너는 나 좋아서 우리 방 와 있는 거잖아. 보고 싶지 않으면 아예 안 가잖아. 그치? 너희 새끼들 진짜. 너네 그래서 망부이꼴 김정일, 너네가 좋아하는 김정일, 너네가 좋아하는 망치부인, 야, 이 새끼들아! 나에 대한 마음을 끊어. 더러운 새끼들. 기분 나빠. 소름 끼쳐. 나가, 이 새끼들아! 자, 보던 뉴스 마저 봐요. 정말 미친놈들이야. 정신질환자들. 예. 공무원들 격분. 우리만 생고생. MB는 뮤지컬 관람. 공무원들은 죽기까지 하는데 국정 상황을 모르는 무지의 극치. 수많은 공무원들이 혹한 속에서 40여일째 구제역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뮤지컬을 관람했다는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이 격분하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휘청거리는 양상이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10일 긴급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구제역 재난으로 농민들과 축산업계가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말인 8일 저녁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관람한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구제역 확산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된 상황에서 동원된 공무원들이 밤낮 없는 경무로 누적된 피로와 부상으로 쓰러지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안동 공무원 금찬수 씨, 29일 영양군의 김경선 씨, 가 순직한 데 이어 고령군 보건소 직원 곽선수 씨가 과로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특히 구제역 현장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전무후무한 도살 처분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구제역이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로 전국으로 확산해 120만 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도축되면서 전국 축산 농가들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수만 명의 공무원들이 벌써 40여일째 엄동설안에도 방역과 살처분에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뮤지컬 관람이라니 국정 상황을 모르는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꼴이라며 이 대통령과 참모들을 싸잡아 강력 질타했다. 옛날에 이랬으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하면서 뭐 현장 방문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현장 방문하면 옵는다고 못했을까? 이들은 특히 이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 직후 단 한 차례도 구제역 현장을 찾지 않았다.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서까지 방문한 대통령이 아니었던가라고 비아냥된 뒤 그러니까 이제 방문하지 않은 건 문제가 맞구나. 사상 유례없는 구제역 도살 처분으로 수의사들이 살아있는 돼지 등을 생매장하는 과정에 받은 살처분 쇼크를 더는 견디지 못해 줄줄이 사표나 휴직 신청서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구제역의 고통을 외면한 채 뮤지컬 관람에 나선 MB정부는 즉각 농민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아울러 농민들에게 구제역의 책임을 전가하며 대책 없는 살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MB정부의 구제역 대책을 믿을 수 없다. 신속하고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말 얘네들은 키 커 보이려고 머리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 이걸 또 막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또 뿌렸어. 뮤지컬 영웅 봤다고. 예, 뮤지컬 영웅 봤다고 막 사진으로 뿌렸어. 아휴, 정말. 어떻게 하면 좋니? 근데 왜 저기 중계방이 다시 안 생기지? 예, 왜 중계방이 다시 안 생길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이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도 영웅 봤다고 그걸 또 막 그 자랑해서 사진을 뿌린 모양이야. 그 조용히 가서 보고 오든가. 아유 정말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어. 무슨 토론을 해 오늘. 어저께 연북계 빨갱이 증명하고 끝냈는데 나는 이제 빨갱이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빨갱이들 다 나가. 연북계는 빨갱이야. 너네 다 나가. 아우 빨갱이 새끼들. 세상에 북한 사이트에 미쳐가지고 날뛰는 미친 빨갱이 새끼들 당장 나가. 아주 북한에 중독돼 있는 놈들이야 저것들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공무원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뉴스가. 이만희 장관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다. 환경부 과장급 간부들 4대강 사업 강행에 반발. 헐.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최근 직원들에게 공개회의에서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원색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만희 장관은 날짜가 왜 이래. 1월 9일 기사야 10일 기사야. 이만희 장관은 군내 방송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생중계된 간부 화상회의를 통해 이런 모래알 같은 조직은 처음 봤다며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다며 비난했다. 이 장관은 이어 실국장들에게 징벌적 의미를 담아 매달 한 차례 이상 국립공원 또는 환경현안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도록 지시했다. 이 장관의 부하를 돋운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연말 국장 2명이 잇따라 상을 당했는데도 주요 간부들이 빈소를 찾지 않았다는 것. 이 장관은 개인주의가 아무리 만연했어도 모시던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돌아보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 안에서 이견이 감지되는 것을 이 장관의 격앙된 발언을 부른 요소로 지목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초상집에 안 갔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격앙된 발언이 나온 이유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부 안에서의 이견. 즉 환경부 과장급 간부들은 지난 연말 장관과 함께한 모임에서 규제 부처로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 정책성 혼란을 겪고 있다. 선두 지휘자가 없다는 등 격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정책이 4대강 사업을 중심에 둔 저탄소 녹색 성장 쪽으로 선회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 회의 내용을 지켜본 환경부의 한 직원은 힘없는 부처인 환경부에서 없는 집안 우애라도 좋아야 된다는 격언을 실천하려는 모양이라며 의견의 다양성을 중시하기보다 장관 중심의 4대강 사업을 잘 마무리하자는 신호로 읽힌다고 분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딴소리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아이고,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명박 정부 어디로? 무덤으로 잘 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지금. 그 다음에 또 4대강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목요일은 뭐? 자, 우리 목요일날 2시는 뭐 하는 날? 4대강 사업에 대한, 망치 부인의 특별 수다방,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망치 부인의 특별 수다방이 열립니다. 내가 그거 수다방 연다니까 조중동하고 연북계에서 지랄하는 거 아니야?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인부 강물에 빠져 실종. 바지선에서 작업하다가 물에 빠져. 9일 오후 8시 30분께. 아니 이게 밤 8시 39분에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현장에서 아니 이 추운 겨울에 밤 8시 반에 바지선에 올라타고 일을 했단 말이야? 강에 빠져서 실종이 됐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목격자의 증언으로 미뤄 이 씨는 발을 헛디뎌 강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방대와 경찰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쳤어. 미친 거야. 미치지 않고는 이 추운 겨울에 강 위에서 이 엄동설 안에 강 위에서 밤에 8시 반에 일을 시켜. 이게 죽으라는 거지.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참. 아까 누가 물어봤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보다는 잘하는 거 아니냐고. 잘하는 걸로 보이니? 네. 자. 그 다음에 또. 마음 급해. 예, 지금 벌써 12시 반이에요. 자, 노래 하나 또 듣고, 제가 또 목이 아프니까, 노래 하나 들으면서. 이 노래도 좋지만, 예. 지금은요, 예, 이 노래를 들어야 되겠어요. 예, 손담비에 미쳤어. 누구한테 띄우는지는 알겠죠? 미쳤어, 미쳤어. 이명박 대통령이 미쳤다는 얘기예요. 이제와 왜 난 후회하는 건지 떠나간 자리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북한 지원 안 하는 거는. 북한하고 빨리 대화를 해야지요. 승윤님 그게 무슨 기사요? 지금 채팅이 너무 빨라가지고, 채팅이 너무 빨라고 못 봤는데요. 지금, 이 의료계에서 종편 위한 전문 의약품 광고 허용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았던 종합편성 채널, 한마디로 조중동 매연 방송이 얘네들이 자기네 이제 방송국을 만들고 그 방송의 광고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문 의약품, 그러니까 이제 의약 보조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약으로 쓰는 전문 의약품에 대해서 광고를 독점적으로 허용해달라 했다나 봐요. 예. 방통위와 거대 언론 재벌인 종편 사업자들의 의도대로 전문 의약품 대중 광고를 허용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무슨 혈압약, 갑상선약, 뇌졸중약, 백혈병약,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제 백혈병이라는 건 좀 희귀질환이니까, 보통은 혈압이라든가, 감기약이라든가, 기타 등등, 대중들이 많이 먹는, 대중들이 많이 처방을 받는 약품을, 전문 의약품이요. 지금 광고가 금지되어 있어요.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편성 채널을 위해서 그 대중 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경우 환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 의약품 처방 등으로 치과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되면 물론 의사와 치과 의사들 또한 환자들과의 처방 갈등을 고려해 대중 광고를 많이 하는 인지도 높은 전문 의약품을 집중 처방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처방 형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얘기겠죠. 부담을 주어 결국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들이 광고 마케팅에 쓰이는 비용을 약가에 반영해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방기하고 5천만 국민들의 건강은 뒷전이면서 종편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보장을 위해 앞장선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우리 보건의료 단체들은 정부가 자처하여 의학 시스템은 몰락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 경고하는 바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문 의약품이 전체 처방하는 약의 3분의 2 정도래요. 예. 그러니 앞으로 우리 건강보험료가 또 얼마나 오르겠냐고. 이게 조중동 매연 방송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왜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냔 말이야. 여러분 지금 건강보험료가요. 이전 정권에 비해서 너무 오르지 않았나요? 특히 개인 지역 건강보험료, 지역의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지금 지역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 막 살인적이야. 이게 보통 지역 보험료는요, 정년 퇴임한 노인분들, 그러니까 그 어른들 중에 집 한 채 가지고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그런 어르신들한테는요 치명적이라니까. 집이 평수가 좀 있다고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몇십만 원이 나와, 몇십만 원이. 수입도 없는 분들한테, 연금 간신히 받아갖고 생활비 해야 되는 분들한테 지금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왜 이럴까? 의료 서비스는 점점 질이 낮아지는데, 이 건강보험료는 자꾸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너무 비싸진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 한명숙 인격살인 보도와 노무현 데자뷰, 언론 재판에 몰두하는 검찰, 알면서도 받아쓰는 언론. 요거 우리가 어저께 읽은 기사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허위로 증명되고 있죠. 지금 현재 검찰의 주장이 거의 조작 유도하고, 조작으로 가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죠. 근데 언론에서 이걸 이런 검찰의 조작 의도 이런 건 보도하지 않고 검찰의 한명숙 총리에 대한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쓰고 있는 언론. 우리나라 기자들 이거 진지하게 반성해야 돼요. 오늘도 망치부인과 김용석 시의원에 대해서 온갖 개소리 쓴 기자들, 너네들 그냥 접어. 그냥 기자지를 접으라고. 확인 한 번 안 하고 그따위 기사를 쓰냐? 예. 자. 여러분, 오늘 오세훈이 말이에요. 결정타를 알렸어요.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한. 시장직 내걸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한, 서울시장직을 내걸고 승부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의원과 동반 사퇴 후 투표를 통해 서울 시민의 신임을 묻자는 주장을 펴온 바 있어 주민투표에서 자신이 반대하는 무상급식 지지 여론이 높을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려고 결심한 게 아니한 관측을 낳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소문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을 잡히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까지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이거 다 하는데 24조밖에 안 들어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이거 다 하는데 연간 24조밖에 안 들어? 와. 그럼 309조를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다 해도 24조밖에 안 드는데, 309조를 그러면 어디다 쓰는 건데? 도대체 무슨 짓거리 하느라고 돈을 쓰고, 이거는 다 해봤자 24조밖에 안 돼? 예. 이게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이게 망국적 무상 쓰나미야? 이게 지금 망국적 무상 쓰나미야? 아니 여러분,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까지 다 해도 24조밖에 안 든대요. 300조 중에, 309조 중에. 아니 그럼 도대체 그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니 너네?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중계방에서요. 왜 벙어리 강태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애들 다 강태주세요. 벙어리나 강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그냥 다 강태시키세요. 쟤 지금 누구니? 얘 누구야? 밤샘 얘 강태시키시고요. 또 누구야? 누가 벙어리 강태에 문제 제기했어? 나와. 누가 지금 벙어리 강태에 문제 제기했어? 나와. 다 나가. 다 강태시키세요. 예, 매니저님. 예, 얘네들 다 강태시키세요. 벙어리하고 벙어리나 강제퇴장에 시비 건 애들 전부 다 강태시키세요. 이 씨뻘 정신머리 없는 새끼들이. 그냥 강태시켜요. 예. 정말 감정적이시네요? 그래, 이 방송 감정적인 거 몰랐니? 이 방송은 열 터지는 뉴스를 보고 분노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야. 이 방송은 이명박 정부와 이 한나라당의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보고 분노해서 하는 방송이야. 이게 그 방송의 목적이야. 근데 여기 와갖고 감정적이시네요? 너 나가. 감정적이시네요? 너 나가.
게임 방송에 가도 좋으면 신나서 표현하고, 춤추는 방에 가면 좋으면 신나서 춤춰. 어디서 분노하는 걸 감정적이라고 얘기하니? 나가,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분노해야 될 상황입니다. 망국적 쓰나미? 망국적 무상 쓰나미?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정말 웃기고 앉아있습니다. 망국적 무상 쓰나미라니. 지금 309조 중에 쓸데없는 토목 건축으로 들어가는 예산. 지금 이상득 동네에 얼마? 이상득 동네에 1779억을 비롯해서 1년 동안 1조 원. 도로 깔고 쓸데없는 곧 망할 공항 짓고 그런 짓거리에 지금 들어가는 돈만 아껴도요. 여기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100년 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 야, 너 오세훈 불신임 주민투표나 해. 오세훈 시장 불신임 주민투표나 하라고. 무상급식 걸지 말고 무상급식이 정하고 싶으면 두 가지 같이 걸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불신임 투표 같이 해. 여러분 있잖아요. 이 주민투표 하는데요. 주민투표 하는데 수백억 든답니다. 예, 수십억이 든대요. 수십억이. 구마다 투표소 설치해야 되고 예, 그 비용이 장난 아니래요. 아니 국민들이 무상급식 하라고 민주당 뽑아줬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무상급식 하기 싫어갖고 주민투표? 야, 주민투표를 오세훈 불신임으로 걸어. 이왕 하는 김에 돈 2배로 들지 말고 아예 내년 7월 달에 오세훈 불신임 투표로 걸으라고. 내 말이 맞죠? 예? 오세훈 불신임 투표를 하라고. 너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을 놓고 오세훈 불신임 투표를 걸어. 어디서 이런 개같은 소리를 진짜. 예. 좀 웃기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시의원들 보셨죠? 여러분 제가 방송할 때 우리 시의원들 말이에요. 서울시 시의원들 중에 밤에 12시 넘고 꼬박 세워서 밤새워서 22시간씩 회의해갖고 예산안 만들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대충 짜갖고 씩 던지고 가버린 예산안 자기가 와서 조사도 안 받고 시정 질문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고 개지랄 떨었지만 시의원들 밤새워서 회의해갖고 예산안 짰습니다. 그런데 보름 동안 놀다 온 시장이 왜 열심히 일한 시의원들로 동반사퇴하래? 열심히 일한 시의원들더러 지는 보름 동안 놀러다니고 아무한테나 가갖고 TV 토론하자고 하면서 실컷 대통령 홍보운동하고 온 주제에 어디다 대고 동반사퇴야? 뭐하는 짓거리야? 정말 미친 거지. 개상 덕후 벙어리 불만이면 강퇴. 아주 미친놈이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나온 유혹에 덧치기에 확실하게 경계하고 가야 된다며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갑을 열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이미 열어서 내고 있는 309조 중에 네가 만들겠다는 쓸데없는 무슨 오페라 하우스, 응? 니네가 낭비한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한강변에다 개지랄 떨어놓은 한강 르네상스, 멀쩡한 한강변 다 죽여놓은 한강 르네상스하고 그 다음에 지금 6천억 들여가지고 오페라 하우스 짓겠다는 거, 그거 두 개만 합쳐도 1조다. 그런 식으로 낭비되는 예산 모으면 이거 무상 시리즈 다 하고도 남아. 이 미친놈들아. 오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가 수용될 경우 서울에서 첫 번째 주민투표가 되며 전국적으로 네 번째가 된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오 시장이 반대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 경우 오 시장은 더 이상 시장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전망이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나 일정 수 이상의 시민 청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 사항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된다.
또한 시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 절차, 즉 재적의원 2분의 1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거쳐 투표일과 주민투표한 공고 및 실시 등의 절차를 밟게 돼 있어 주민투표의 칼자루는 서울시 의회가 쥐고 있는 셈이어서 서울시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결국 이거 뻥카란 얘기야. 주민투표 제안해봤자 서울시 의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뻥카 날린 거야. 얘는 지금 뭐하니? 얘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그 정치 몇 년 했다고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나 그래. 지가 주민투표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주민투표를 하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무상투표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자? 할 거면 시장 불신임 투표를 같이 해. 할 거면 시장 불신임 투표를 하고 아싸라게 그걸 물어보라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한 번 구경하는데 몇십만 원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누가 무슨 오페라 공연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은 것 같지도 않은데 25만 원이래. 서너 시간 앉아갖고 구경하는데 25만 원. 그렇게 25만 원짜리 그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하룻밤 서너 시간에 25만 원을 쓸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되는 국민이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최고의 부자들을 위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 우리나라에 오페라 하우스 없습니까? 국립극장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다 오페라 합디다. 에? 오페라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립극장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뭐가 문제야? 왜 멀쩡한 강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갖고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는 개수작을 하면서 그거 1조 원 돈 들어간답니다. 그 돈만 아껴도 적어도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중에서 뭐 하나 하겠다. 진짜 미친놈들이지. 이걸 지금 아니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누가 오페라 하우스 짓재? 누굴 위한 오페라 하우스야. 그 돈 누가 내는데? 우리가 왜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최고의 부자들이, 제일 부자들이, 대한민국 1%나 되는 부자들이 즐기는 오페라 하우스, 그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돈을 왜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못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낸 세금으로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받겠다.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자기네들은 1%의 부자들을 위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그런 애들이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들이 좀 복지 혜택을 받겠다는데 우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예? 아니 왜 우리 국민들, 우리 그 가난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오페라 하우스를 짓냐고. 1%를 위한 오락시설을 왜 우리가 내야 되냐고. 또 여러분 4대강 사업에 지금 몇 조가 들어가죠? 10몇 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작년 올해 합쳐갖고 4대강 사업에 10몇 조를 부어가지고 강을 썩게 만들고 도박배를 띄우는 거예요. 아니 그 도박배를 띄워서 누가 혜택을 보냐고. 지금 가난한 국민들더러 도박하다 죽으라는 거야? 돈 없어서 도박할 돈도 없어 우리는. 그 카지노배를 누굴 위해 띄우냐고. 도대체가 왜 국민 세금으로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카지노가 도박이 아니라 오락이다. 그러면 신정환이가 오락부장이니? 문광부 장관이야? 이런 개소리를 하는 오세훈, 이명박. 정말 이명박은 하야하고 오세훈은 불신임 해야 돼요. 불신임 투표.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정말. 여러분 지금요
봐야 될 뉴스가 너무 많지만, 예. 이건 또 뭐니? 오세훈하고 대기업 유착 의혹을 제기한 상인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서울시가 지하도 상가 계약 방식을 변경하면서 대형 백화점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전시행정에만 전념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백화점 직원이 시설관리공단 대여비 문건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벌이다가 발각되었고 서울시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전시행정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전시 효과만 노리고 펼치는 행정이란 뜻으로 오 시장에 대한 정 씨의 나름의 의견 표명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었어? 얘가 지금 너 왜 그러니? 우리 여기서 좀 노래 하나 또 듣고 가요. 왜 이러니 진짜? Wait on me. Wait on me. Wait on me. 눈을 깜빡깜빡 맘이 찌릿찌릿 떨리니 숨 막히니 애타니 내가 푹 빠졌니 Oops oops baby 불이 뜨거 핫뜨거 아니라니 딴소리 정말 이런 거니 아니 어떻게 백화점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해? 터질 것 같은 네 마음을 보여줘 Wait on me, wait on me 정말 왜 이러니 어떡해 그만 내게 왜 이래 알잖니 내 맘 다 알잖니 사랑해 당연한 거지. 같이 얘들아,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된다. 변호사 출신인데 명예훼손에서 패소했다는 얘기는 정말 궁금하죠? 옛날 승률이 어땠는지. 예, 정말 궁금해요. 운명을 거스리지 마. You know my style. 계속 이러면 I'm with your body. Say goodbye.